매일 하나씩 알아보는 나라 이야기, 오늘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가 거의 무료입니다. 심지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무상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직장인은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료를 본인 부담으로 낼 필요가 없으며 법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말하는 99주육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 같은 생활은 러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가 직원이 고소하거나 노동감찰부서에 적발되면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3대 미녀국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무려 1000만 명이나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거액의 예물을 주는 관습이 거의 없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결혼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수많은 매체가 러시아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으며 일부 가정은 생계를 위해 중고물품을 팔아야 할 정도로 물자 부족이 심각하다고 보도합니다. 달걀값이 폭등해 빵 한 덩이가 약 15,000원이나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죠. 심지어 5가구 중 1가구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자극적인 보도까지 나옵니다. 과연 진짜 러시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이곳의 사회복지 체계는 오래된 그물처럼 완벽하지 않고 다소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고용된 모든 시민은 고용주가 강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주며 직업이 없는 사람의 의료보험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시민들은 거주지의 공립병원과 클리닉에서 기본적인 외래 진료와 응급 서비스는 물론 입원 치료, 일부 정밀 검사, 예방 접종, 그리고 일부 처방약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라고 해서 늘 쉽고 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 진료를 받거나 MRI 같은 복잡한 검사를 하려면 길게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 후에는 대부분의 약값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저소득층 가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 법은 초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화된 야근, 문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연장 근무 시 처음 5시간은 평소 시급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틀 연속 연장 근무는 4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연간 총 연장 근무 시간도 12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공립학교, 병원, 그리고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대형 국영기업의 직원들은 이 8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지킵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동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개인의 시간과 가족과의 생활을 매우 신성하게 여깁니다.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 그리고 휴가 기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 다차라고 불리는 외곽의 별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족,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사기업,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IT 업계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추거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제도화된 구구진육과는 거리가 멀며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야근을 하면 대개 그에 합당한 보너스나 대체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교대 근무나 손님 수에 따라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에 따라 철저히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회색 야근이라 불리는 관행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부 회사는 공식적인 기본급은 낮게 책정하되 높은 월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직원이 보너스를 전액 다 받으려면 부여된 업무를 모두 끝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너스가 고정급여로 간주되지 않아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겉으로는 강제가 아니지만 경제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을 선택하게 되는 책임 문화가 형성된 셈입니다. 러시아는 깊은 역사적 저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특히 기초교육과 수학, 물리학, 화학 등 이공계 분야의 교육 수준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공립교육기관에는 무상교육 인원이 아주 넉넉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완전히 무료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과서도 무료로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매일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국립대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방대한 규모의 국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비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소정의 생활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능 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지를 사용합니다. 이 시험 성적은 대학교에 무료 입학 자격을 얻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러시아의 모든 대학 전공에는 두 가지 입학 통로가 나란히 존재합니다. 성적이 전공별, 국가 예산 정원 안에 들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성적이 그에 못 미치면 본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만 있으면 아무나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 전공이라 하더라도 대학이 정한 최소 합격 점수를 넘지 못하면 입학이 거절됩니다. 러시아 학생들은 여러 대학과 전공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A대학과 B대학에서는 무료 입학 통지서를 받고 C대학에서는 유료 입학 통지서를 받은 뒤 그 중에서 최종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아예 기회가 사라지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모든 국립대학교의 모집 정원 중 무료 입학 비중은 보통 50% 이상입니다. 일부 최첨단 기술대학이나 이공계 분야에서는 이 비율이 67, 70%에 달하기도 합니다. 매년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출산율은 약 1.4명 정도로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강력한 모성자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전용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서는 집을 사거나 지을 때 계약금으로 쓸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로 쓰거나 어머니의 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러시아의 출산율, 특히 둘째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많은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의 공식 실업률은 3%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치이며 많은 선진국이나 신흥시장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제재로 인해 민간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공장이 멈추고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계속되는 전쟁 동원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 남성, 노동력이 빠져나갔고 호황을 누리는 군수산업이 민간 경제 분야의 인력을 흡수하면서 노동시장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다른 한쪽인 전쟁 관련 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허덕이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등으로 인해 러시아 내 물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연료나 일부 농산물, 공업 설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민생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 폭등했다던 달걀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 현재 모스크바 지역의 달걀 식계 가격은 약 600원 수준입니다. 연초에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되어 지금은 오히려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고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이나 튀르키예에서의 수입까지 중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용 빵 한 줄의 가격도 약 900원에서 1,500원 정도입니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서도 빵 하나에 15,000원씩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2025년 10월 기준으로 독립언론 매체와 BBC가 공동 집계한 결과 확인된 러시아군 사망자 수는 약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부상자와 실종자를 포함한 총 사상자는 약 27만 명에서 47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총 가구 수는 약 5,260만 가구입니다. 사망자 1명당 한 가구라고 가정하고 부상병의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가구 비율은 전체의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5가구 중 한 가구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은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초 러시아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 월급은 약 110만 원 정도입니다. 모스크바의 평균 월급은 약 180만 원에서 230만 원 루블에 쉽게 도달하며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특수지역 수당 덕분에 모스크바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은 실업률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스크바 시내의 집값은 1제곱미터당 약 750만 원에서 1200만 원 호가합니다. 외곽 지역조차 1제곱미터당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선입니다. 평범한 청년이 외곽에 약 30평, 100제곱미터짜리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은 꼬박 모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1,742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동서 길이는 9,000km, 남북 너비는 4,000km에 달합니다. 총 인구는 약 1억 4,600만 명이며 수도 모스크바는 상주 인구만 1,230만 명이 넘는 유럽 최대의 도시입니다. 러시아의 자연자원은 그 종류와 매장량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산림 면적은 전 세계의 65.8%를 차지해 세계 1위이며 목재 축적량 또한 세계 1위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확인된 매장량의 25%로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은 9%로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입니다. 그 외에도 석탄 매장량 세계 2위, 철, 니켈 주석 매장량 세계 1위, 금 매장량 세계 3위, 우라늄 매장량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풍부한 자원은 러시아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원 수출만으로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 경제개혁이나 기술혁신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해진 것이죠. 에너지와 자원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제조업이나 하이테크 산업 같은 비자원 분야의 성장을 저해했고 국가 경제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러시아의 명목 GDP 총액은 약 2조 3천억 달러, 1인당 GDP는 약 16,000달러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우주 개발의 선구자로도 불립니다. 구소련 시절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인류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연구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실력 또한 막강합니다. 1724년에 설립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러시아의 핵심 연구 역량이며 두부나 합동 원자력 연구소 같은 기관들은 지금도 국제 과학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러시아인을 가리켜 전투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싸움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 환경과 굴곡진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끈기 있고 강인한 성격,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력한 생존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을 골목에 곰이 돌아다니고 맨손으로 곰과 맞서는 유머 섞인 영상들부터 전장에서 보여주는 강경한 모습들까지 러시아인들의 이런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 광활한 영토만큼이나 모순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유럽의 우아함과 아시아의 호방함을 동시에 지녔고 눈부시게 화려한 예술 뒤에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열정적이다가도 때로는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기도 하죠. 마치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두꺼운 고전소설처럼 러시아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늘 새로운 발견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러시아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